네, 제 판단은 아닙니다. 이제 의원님 이제 법률가 시각에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 모든 생활을 꼼수가 됩니까? 거기서 당신의 무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의한 내용 중에 감사 보고서에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고집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지적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납득을 하지요. 감사위원도 어쨌든 감사원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는 좀 지난번 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께서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아니 조심히는 엄청 당군인이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듣기 의아에 따라서는 전부 책임이 감사위원한테 있는 것처럼 전가를 해서 직원들을 압박해서 강요해서 그 논의되지 않은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하는 것은 기망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한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요?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렵게 오늘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조은석 감사위원님,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그 감사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 이런 지금 결론으로 가는 것을 주심 감사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결론을 내느냐, 그걸 제지하시려고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을 접할 때 그냥 똑같은 원칙과 방식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이 건도 대상자가 누구든지 신분의 고하라든가 처지의 위치에 상관없이 억울한 점이 없는가, 또 잘못했는데 빠져나가는 게 없는가, 그냥 그렇게 검토한 겁니다. 여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사무처가 저를 문제 삼고 조 의원님. 33년 공직에서 일해온 사람을, 아니 내부의 감사원 소속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내가 감사한 걸 완전 엉터리로 했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면은 내부 사람들한테 나 그렇게 일 안 했다는 걸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6월 29일 날 현안 일에 때도 얼마나 저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습니까? 아니 조심히는 엄청 당군인이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열람 수차례 엄청 하셨고요. 직원들을 압박해서 강요해서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그러면 저는 감사위원으로서 일을 하려면은 설명해야죠. 그 내부 사람들한테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사표 쓰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만두고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내부에다가 밖에다가 조은석이가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이런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있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제 결론은요, 저는 조윤석 감사위원은 일부 정당에서 또는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롭고 순결한 희생양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의 고집, 이익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속한 감사원을 소용돌이 난장판으로 몰아붙이는 고집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좀 제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권익위 감사가 특별조사국의 감찰 업무로 시작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특별감사국의 감찰 업무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시작 못하는 건 아니죠. 그걸 지금 부정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의결이 필요하다고는 법률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별조사국의 감찰 업무에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특허청 직원, 이 금품 수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감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건에 대해서는 왜 하나하나 의결 안 했다고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한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2022년 특허청 직원의 금품 수수 문제도 특별조사국의 감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몇 월 달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은석 의원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이제 본인께서 보낸 행정 이메일로 보냈든 어쨌든 간에 이 입장문의 뒤에는 감사원의 그 내부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죠. 개인적 감사위원만 제가 볼 수 캡처하고 있는 뭐한 사진들 네. 말씀. 네. 네,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상 그게 공무상 기밀 누설 아니에요? 지금 이 개인 이메일로 보낸 것 자체가 저는 네, 제 판단은 아닙니다. 이제 의원님 이제 법률가 시각에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 시각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장동혁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못하게 됐다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아니 위원님 제가 그냥 질의 마치셨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공개적으로 이게 꼼수면은 대한민국 모든 생활이 아이. 꼼수가 됩니까? 아니 위원장님 마친 다음에 위원님 마친 다음에 제가 위원장님께 아니 위원님 그 질문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께 제가 여쭌 거 아닙니까? 네. 예, 더 하실 말씀이 계시다는 게요. 예, 아까 제가 사적으로 보냈다고 해서 저도 이제 국회법을 찾아보고 국회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소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가능하다 보고 이렇게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제가 무리하게 막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를 의원님께 좀 설명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네. 조은석 감사위원님, 감사위원으로서 네. 감사의 내용에 대한 하자를 논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절차적 하자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적 하자도 다 심의 대상이 됩니다. 내용상 하자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절차와 내용이 다 심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서 당신의 무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위원님의. 거기서 당신의 무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위원님의. 거기서 당신의 무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위원님의.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네. 절차적 하자만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조은석 감사위원님은 권익위 감사가 정치 감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통상 사건처럼 사건을 심의하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감사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다. 이게 사건이 오면은 네. 심의 그 자체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이 배경이 어떻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출석 통지서 송달 문제인데요. 네. 우리 국회에 보내준 자료 PPT를 한번 보시죠. 저 2항 출석 통지서를 송달한다라는 2조는 쏙 빼놓고 1항과 3항만 인용해서 보내셨어요. 저는 이건 매우 고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컷앤페이스트 복붙하셨을 텐데 왜 의도적으로 2항은 빼셨습니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도적인 겁니까?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계자 저 제가 보시면요. 갖고 있는 49조에는 1항, 2항, 3항이 다 있습니다. 그걸 네. 부정하진 않으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출석 통지서를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나오면 다른 감사위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을 쏙 빼시고 1항과 3항만을 가지고 자료를 본인의 주장을 하는 자료를 국회에 보내셨어요. 이건 복붙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보시면은요. 사망을 왜 썼냐면은 사망에 보면은 그 밖의 사항은 48조 사항부터 6항까지 행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48조 사항부터 6항 가면은 소위원회 관련 규정인데요. 거기 보면은 출석 통지 사항부터 6항은 사망이 출석 통지 조항입니다. 근데 사항부터 6항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면할 때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면을 할 때는 서면을 하기 때문에 출석 통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 진술할 때. 그래서 제가 쓴 거는 48조 사항부터 6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 사망이 소위원회 출석 통지 조항입니다. 근데 자. 거기서는 사망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네. 송달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49조 1조에 보시면요. 감사위원이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의결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따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7일 전까지 출석 통지서를 송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편의적으로 위원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조항들만 딱딱딱 갖다 붙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발견할 때 저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든 받는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뭔 개소리! 자, 제가 질의 계속할게요.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감사위원이라는 거는 감사위원회라는 건 합의기구죠. 그렇습니다. 맞죠? 주심이시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원회의 네. 하시고 나서 간담회 하셨잖아요. 네. 그 원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킨 내용 중에 네.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다수결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통과시킨 회의에서 네. 결의한 내용 중에 감사 보고서에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무처도 진상보고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감사 보고 149자 말고 예, 사무처도 지금 그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네. 강요 누락이 의결 사항인데 포함 안 시켰다고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위원님, 본인께서 이 과정을 네. 저는 본인의 올바름, 고집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너무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유감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존중을 해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데 고집했다는데 뭘 고집했는지를 좀 지적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냈고 절차에 따라서 감사위원들이 합의해서 한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저한테 온 게 없어요. 제가 뭘 고집했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람이라는 건 전체가 모여서 해야지 제가 결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가 안 맞췄어요. 안 맞췄기 때문에 위원들 세 분이 원장실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뭘 고집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지적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납득을 하지요. 감사위원도 어쨌든 감사원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는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좀 말씀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보충 지적이면 네.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저 비응신 새끼 어이가 없네. 개시.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야, 말을 들으라고. 차 빼.